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35의 나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8살이나 어린 27이었죠.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시누이는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제가 남편보다 8살이나 많았거든요. 그게 정말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사실 연애를 시작한 것도 제가 원해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매달려서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에 망설였는데 남편이 계속 좋아해줘서 결국 마음을 열게 됐죠. 당시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업이 꽤 잘 됐고 남편보다 벌이가 훨씬 좋았어요. 남편은 실수령액이 300도 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시댁에서 도와줄 형편도 아니었고 남편도 모아둔 돈이 없었거든요. 대출이 좀 남아있긴 했지만 제 명의의 집이 있었고 가구랑 가전제품도 다 갖춰져 있었어요. 저는 차도 있었고요. 친정 부모님은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으셨어요. 아버지는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하셨는데 30년 넘게 한 자리를 지키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건물도 있으셨고 노후 걱정은 전혀 없으셨죠. 어머니도 가게 일을 도우셨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야채 판다고 우리 부모님을 무시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죠. 시어머니는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없는 분이었어요. 사람을 보고 먼저 인사를 안 하셨어요. 친정 부모님이 먼저 인사를 하면 그걸 받아주는 식이었죠. 같이 인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예 하면서 인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도 정말 막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한테 제가 나이가 많다면서 여태 시집도 못 보냈냐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사실 음식 같은 걸 잘 못했어요. 대부분 엄마가 반찬을 해서 주시거나 일하느라 바빠서 밖에서 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쇼핑몰 운영하는 게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제가 주방 일이 서투르니까 시어머니가 그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나이 먹도록 친정에서 뭘 배웠냐면서 가정교육은 제대로 받았냐고 막말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참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쳤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돈 버느라 시간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집도 샀잖아요. 라고 하면 시어머니가 발끈하셨죠. 그게 은근히 통쾌했어요. 시어머니는 좀 궁상맞은 구석이 있었어요. 설거지할 때도 물 세게 틀면 뭐라고 하시고 엄청 아끼셨어요. 물론 자기 것만 아끼는 거였지만요. 결혼 준비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요. 엄마가 예단비로 2천만 원을 해주셨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그대로 꿀꺽하셨어요. 원래는 어느 정도 돌려주는 게 관례라고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적다면서 돌려줄 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시댁에서 지원해준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생각해서 예단비를 2천만 원이나 해주신 건데 돌아오는 말이 생각보다 적어서 돌려줄 게 없다는 거였어요. 너무 민망해서 제가 엄마한테 따로 돈을 드렸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예의라곤 없는 분이었어요. 몇 달을 참으며 지내다가 결혼하고 첫 명절이 왔어요. 추석이었죠. 시어머니는 전날부터 와서 음식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추석 전날 시댁에 갔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전만 부쳤어요. 정말 힘들었죠. 음식 준비가 거의 끝나서 집에 가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어디 가냐고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자고 내일 차례를 지내야 한다고 하셨죠. 제가 집이 먼 것도 아니고 30분 거리인데 편하게 자고 내일 일찍 오겠다고 했더니 가정교육 못 받은 티 낸다면서 또 막말을 하셨어요. 남편도 자고 가자고 했고요. 솔직히 한마디 하고 집에 가고 싶었지만 첫 명절이라 참았어요. 결국 시댁에서 자고 다음날 새벽부터 차례상 준비를 했죠.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3시쯤 되니까 시누이 가족이 왔어요.
시댁에 갔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친정에 가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친정 부모님도 저희 기다리고 계시고 시누이도 왔으니까 가보겠다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없으면 누가 상 차리니? 늙은 나보고 하라는 소리냐?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은 낮잠이나 자고 TV나 보는데 저는 하루 종일 일만 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시누이도 친정 왔으니까 저도 친정 가겠다는데 상 차릴 사람 없으니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게 너무 어이없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드라마 보듯이 구경하고 있는 남편이 더 어이없었죠. 저는 열받아서 시누이한테 가라고 했어요. 시누이가 손윗사람이긴 하지만 저보다 나이는 4살이나 어렸거든요. 그런데도 맨날 싸가지 없이 반말하면서 시누이 노릇을 했어요. 안 그래도 맘에 안 들었는데 잘 됐다 싶었죠. 시누이한테 당장 시댁으로 다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시누이만 어머님 자식이에요? 저도 저희 부모님 자식이거든요. 시누이는 친정 왔는데 저는 왜 안 되는데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한테 또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티 낸다고 막말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남편도 거들더라고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냐?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처가 늦게 간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네 진짜. 정말 황당했어요. 시누이는 나이도 많으면서 어른 공경할 줄도 모른다고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누이한테 한마디 했죠. 넌 나이도 어린 게 어른 공경할 줄 알아서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했니? 버릇 없이 굴지 말고 빠져. 시누이가 기겁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 말하는 거 보라며 상스럽다면서 막말을 하셨고요. 저는 도저히 못 참겠어서 말했어요. 살다 진짜 이런 집안이 있다는 게 놀랍네요. 어머님한테나 귀한 아들이지 어머님 아들 볼 게 뭐 있어서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요? 전 이만 이 집안에서 빠질게요. 저희 이혼할게요. 시어머니는 그럼 자기가 겁날 줄 아냐면서 또 난리를 치셨어요. 저는 남편한테 당장 제 집에서 짐 싸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갔죠. 엄마 아빠한테 제 얘기를 하니까 두 분 다 정말 분노하셨어요. 아빠는 당장 시댁으로 찾아가서 따지겠다고 하셨고 엄마는 남편한테 전화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겨우겨우 말렸죠. 더 이상 그 집안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참아온 제가 대견하면서도 미안하다고요. 아빠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런 집안이랑 살 필요 없다고 딸이 불행한 걸 보느니 혼자 사는 게 낫다고 하셨죠. 사실 저도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이혼하겠다고 말한 게 감정적으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죠. 며칠 후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 만났는데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정말 아무 감정이 안 들더라고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냥 남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너무 심했다고 했어요. 엄마한테 사과하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는구나.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난 사과할 생각 없어. 사과는 내가 받아야지. 어차피 더 이상 말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이혼 서류에 사인만 해. 그렇게 이혼 서류에 사인할 때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후회하지 마. 내 나이에 재혼은 꿈도 못 꿀 거야. 저는 웃었어요. 그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거든요. 혼자 사는 게 그 집안이랑 사는 것보다 100배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정말 홀가분하더라고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이혼이 성립됐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음 편하게 살아.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결국 남편은 제 집에서 나가서 시댁에 다시 들어가 산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평생 아들 결혼시키지 말고 수발이나 들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결혼해서 또 다른 여자 인생 망쳐놓지 말고요. 이혼하고 저는 정말 일만 죽어라 했어요. 그랬더니 매출이 점점 늘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사업이 더 잘 됐죠. 새로운 상품 라인도 개발하고 마케팅에도 투자하고 직원도 더 뽑았어요. 통장 잔고가 쌓여가는 게 보일 때마다 뿌듯했어요. 사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어요.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졌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좀 더 참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시누이는 친정에 오는데 저는 못 가게 하던 시어머니, 항상 저와 친정을 무시하는 막말, 나이도 어리면서 꼬박꼬박 반말하면서 깔보던 시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던 남편. 그러면 다시 확신했어요.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 1년쯤 지나니까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직원도 5명으로 늘렸고 사무실도 더 넓은 곳으로 옮겼죠. 일하는 게 좋았어요. 성취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번 돈을 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부모님은 가끔 제가 너무 일만 한다고 걱정하셨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일하니까요. 엄마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다시는 결혼 같은 거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친구 소개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친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면서 한번 만나보라고 계속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귀찮아서 거절했는데 친구가 워낙 계속 얘기하길래 그냥 밥 한 끼 먹는다는 생각으로 나갔죠. 그 사람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제가 쇼핑몰 운영하는 얘기를 하니까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말해줬고 제 일을 존중해 주더라고요. 그 사람도 이혼 경험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3년 전에 이혼했다고요. 저도 솔직하게 제 이혼 사유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많이 힘들었을 거라면서 위로해줬어요. 그 태도가 너무 고마웠죠. 6개월 정도 조심스럽게 만나다가 그 사람이 어머니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어요. 솔직히 정말 두려웠어요. 또 전 시어머니 같은 분이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만나러 갔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다른 분이셨어요. 먼저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집에 초대해 주셔서 갔는데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를 대접해 주셨죠.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됐는데 시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셨어요. 30년을 교직에 계시다가 정년퇴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혼했을 때 제 마음도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인연이란 게 어쩔 수 없는 거더라고요. 이제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날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이 정말 많이 풀렸어요. 세상에 시어머니가 다 그런 건 아니구나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양가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은 생략하고 양가 집안끼리 소소하게 보냈어요. 결혼 후 다행히 남편과 저는 연애할 때보다도 지금이 더 잘 맞고 더 좋아요. 재혼이라 걱정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정말 잘해 주세요. 종종 오셔서 집안일도 해주시고요. 친정 부모님이 장사하느라 바쁘셔서 못 해주시는 거 시어머니가 다 해주세요. 일하느라 고생한다고 보양식도 해주시고요. 시어머니는 인품도 정말 훌륭하세요. 지금은 시어머니랑 둘이 데이트도 하고 정말 잘 지내요. 3개월 뒤면 아이도 나와요.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자꾸 거절하세요. 제가 다 해드릴 수 있는데 말이죠. 아이도 봐주신다고 하셨지만 사람을 쓸 거라고 했어요. 나이 드셔서 아이 보는 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우리 시어머니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행복해요. 첫 번째 결혼이 실패였기 때문에 지금 이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알 수 있어요. 좋은 남편,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이 뭔지 알았어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인간으로 대하고 며느리의 친정도 존중해주는 거고요. 명절에 며느리만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딸도 며느리도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평생 불행하게 살았겠죠. 이혼은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재혼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앞으로 아이와 함께, 좋은 남편과 함께, 훌륭한 시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이에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